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김원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자, 이번에는 또 현 이 미국 정치와 관련돼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납니다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배웠죠. 네.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상권 분립의 원리, separation of power라고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예, 헌법 강의 초반에 네. 기본적인 것이라고 네. 말씀해 주신 기억이 네. 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때 배웠던 게 지금 한참 의회에서 그리고 행정부에서 한참 열심히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한참 민주공화 양당이 티격태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실제 사례를 통한다면 좀 더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인가요? 네, 그 정치 따라잡기에 헌법의 원리가 녹아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네. 다들 아시지만 여러분 트럼프 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엘페소에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그 국경 장벽을 설치하자라고 했던 그래서 랠리를 한번 했던 기억 나세요? 그렇죠.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뭐 공약이고요.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사안이니까요. 네, 거기에 또 우리 그 텍사스주 전 하원 의원이죠.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분이 있는데 베로 오르크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해서 또 랠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는 아니긴 한데 또 전국적인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떠오르는 그런 그렇죠. 역풍을 맞기도 했어요. 네. 대통령이. 네. 그래서 오늘은 정치가 이렇게 많이 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좀 어지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게 왜 어떤 헌법적인 원리로 이분들이 이런 주장들을 펴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2년 전에 당선되기 전에 멕시코에 국경 장벽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누가 페이하느냐 이게 초점이었죠.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멕시코 will pay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멕시코가 페이한다고.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도 우리도 믿고 순진하게 따랐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멕시코가 한 푼도 안 냈죠. 그렇죠. 이루어지지 예. 않고 있죠. 예, 그게 그 상대방은 돈 낼 생각도 없는데 우리만 내라고 하면 누가 냅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돌아선 게 그러면 의회에 돈 좀 주세요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근데 의회에서 반대했죠. 예. 그래서 벌어진 상황이 뭐예요? 연방정부 셧다운이 네, 있었죠. 네, 맞아요. 예산안 통과가 안 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돈을 달라고 하니까 네. 예, 그때 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노라고 했어요. 노.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가벌만 우리 그거 돈 안 주면은 우리 행정부 일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가벌먼 셧다운이에요. 네. 최장이었죠. 40여 일. 그렇죠. 네, 40여 일을 전투를 벌이다 백기투항을 했어요. 그때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행정부에서 백기투항을 했죠. 그래서 네. 조건 없이 다시 가벌먼을 열었어요. 예, 연방정부 셧다운이 재개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최장 셧다운이었는데 그 역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예. 국민들도 그 경기가 좀 침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도 들었고, 또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그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최저 생계가 보장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 행정부가 백기투항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극히 일부분만 그 돈을 펀딩을 해줬고, 예. 트럼프 대통령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법안 통과하고 그럼 나는 내셔널 이머전시를 데클레이션 하겠다. 네. 그래서 이 국가 비상 사태다라고 선포를 했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이게 정말로 국가 비상 사태인가 한번 따져본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의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전에 그 또 디벨롭 된 게 있는데, 예. 뭐냐면은 의회에서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머전시냐, 네. 긴급 상황이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멕시코 국경에서는 항상 뭐 오래전부터 항상 그만큼의 이민자들은 항상 들어왔던 일이고, 예. 또 최근 들어서는 그게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내셔널 이머전시냐라고 해서 상하 양원이 공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내셔널 이머전시 디클러레이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봐야 될 거는 그때 공화당 의원 상당수도 같이 동조를 했어요. 예, 상원 같은 경우에도. 상원 같은 예. 경우는 대략 한 13명 정도가 공화당 10명인가요? 13명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탈을 했어요. 예, 이 국경 이 장벽과 관련된 비상사태 선포 반대 결의안에 네. 동참을 한 거죠. 네. 공화당 의원들이. 네, 그래서 2차로 정치적인 타격을 한번 굉장히 크게 입었어요. 대통령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상원 의원들이 대통령의 반기를 직접적으로 든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 공화당 의원으로서 우리 공화당 원칙에 맞지 않는다. 예. 예, 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리고 최소한의 간섭을 지향하는 공화당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반대표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국가 비상사태 반대 결의안이 상하원을 다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상하원을 다 통과를 했죠. 상하원을 다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러고 난 다음에 비토 라이트를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네. 오늘은 거기서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예. 거부권부터 행사해서 그 뒤로 어떤 정치적인 드라마가 펼쳐질 건지 신문이나 방송에서 맨날 나오는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나 예. 라고 이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네. 무효가 돼 버리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비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토를 뭘로 번역을 할까라고 생각하시면 한국에서 배우신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부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국말로는 거부권이다. 대통령의 그 국회가 통과시킨 그런 입법 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건 어떤 원리에서 나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는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separation of power, check and balance에서 나온다. 이것이 권력 바로 분립, 견제와 균형. 말씀하신 네. 헌법 강의 초반에 말씀하신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의 그렇죠. 원리가 적용되는 사례네요. 그렇죠.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교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헌법 예.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알고 계시면 미국 정치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서 이번 참에 알아두시면 미국에서 계속 사신 분들한테 굉장히 시사를 따라잡는 데 유용한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의회도 의회 맘대로 할 수 없는 거네요.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 그렇죠. 행사하니까. 그렇죠. 의회의 권력이 굉장히 방대해요. 네. 의회의 권력이 굉장히 방대해서 의회의 권력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대통령에게도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으로 부여를 해준 거예요. 예. 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이 네. 의회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 아니냐? 그럼 대통령에게 또 더 권력이 막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회에도 또 그 권한을 줘놨어요. 네. 권한을 줘놨는데 어떤 권한을 줘놨냐면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 그러면 그럼 의회는 끝났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네. 의회에게는 대통령의 권한을 비토를 오버라이드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주어져 있어요. 예. 네, 그게 뭐냐면 제적위원 3분의 2, 아, 하원 제적위원 3분의 2, 상원 제적위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다시 표결을 해서. 예, 대통령이 아무리 그 반대표를 또 비도를 행사를 하더라도 안 돼요. 이제 예. 이건 입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하나 덮어봐야 될 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 이렇게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경제적인 잣대만 들이대서 예, 미군 철수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돈이 많이 들면서 경제적인 논리만 너무 따졌죠. 네. 동맹이란 가치를 많이 강조 안 하시고 돈이라는 가치만 너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이라 그러나요? 네, 그 돈이라는 가치만 너무 강조를 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 아실 거는 미국은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나라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회라든지 의회에 왜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고 의회에 우리 라비를 왜 더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한국의 동맹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의원들이 많으면 그러면 대통령이 함부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가만히 두질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의원들이 한번 이런 레졸루션을 한번 냈던 적이 있어요. 네. 혹시 모르지만 예. 근데 이런 헌법의 구성 원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딱 맞는 실제 사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는 한번 보시고요. 대신에
그 대통령이 비도 라이트를 행사를 했을 때 이게 국회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10%도 안 돼요. 아, 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상하원에서 다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가 굉장히 센 곳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또 하원의원, 상원의원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신조하고 다르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권자들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공화당의 정치적인 철학에 굉장히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번 행정명령 사항은. 네. 하지만은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예를 들어 텍사스, 네, 예. 중부 쪽, 뭐 루이지애나, 뭐 오클라호마, 뭐 이런 그 중부 내륙 쪽에 있는 그런 주들의 상원의원이나 네. 또 하원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리퍼블리칸 뭐 프린시플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함부로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예. 3분의 2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건도 이제 결국은 이 거부권 행사에서 끝나겠다. 뭐 이렇게 예측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죠. 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그 모든 법안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네, 원래 그래야 돼요. 예. 근데 이게 클린턴 비 뉴욕이라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어요. 예. 클린턴 대통령과 시티 오브 뉴욕 아니면은 뉴욕 주가 싸운 거예요. 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라인 아이템 비토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한 번 있었죠. 그 가버먼 셧다운을 40일간 최장했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부가 받기 어려운 내용을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뒤에 그냥 스트링으로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 어태치를 해서 붙여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 줄 테니까 당신들 이것까지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넣는 그런 법안들이 있어요. 네. 네, 클린턴 대통령 때 그때 크리에이티브하게 그것만 쭉 그어서 그것만 비토를 하고 나한테 달콤한 것만 이렇게 받았던 경우가 있어요. 일부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게 결국은 네.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네, 이게 1998년도 케이스인데요. 예. 라인 아이템 비토라고 하거든요. 그거 보고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대법원에서 그 당시에 판결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네. 이 부분적인 비토권 행사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예. 네, 이게 굉장히 나한테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미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거라 이걸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크리에이티브하죠. 네. 클린턴 대통령 정말 크리에이티브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네요. 네. 김원영 변호사님 오늘 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나타난 이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또 얼마나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이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아시면은 아마 시사에는 떨어지지 않는 미국 시민이나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러한 이 케이스가 자주 나오겠죠. 법안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네, 아마 반복되는 일일 테니까 이번 기회에 잘 외워두시거나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